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차세대 지역 IT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전했던 이른바 잊혀질 권리 지원 사업이 사실상 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매출은 강원도와 시군이 사들인 것 외에는 전혀 없을 정도로 초라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강원도는 한림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잊혀질 권리 사업을 선도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되거나 저장, 유통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한 달 앞서 이 사업을 돈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년 내 매출 3천억 원, 고용 창출 3천 명이라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허망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4년 동안 매출은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7억 6천만 원. 그것도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사들인 시스템 설치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직원도 6명이 있었지만 지난해 춘천에 있던 사업체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업체 대표가 직원 폭행 혐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상규 도의원은 애초부터 강원도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소지가 많은 조례였다고 비판합니다. 앞으로는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조례로 인해서 벌어질 사업들에 대한 효율성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발의한 조례를 도의회가 제동을 걸어 의원 발의로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굴욕적인 일입니다. 잊혀질 권리 지원 사업 조례는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 논란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원직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5.18 민주화 동지회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 사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 10여 명이 모여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춘천을 떠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태는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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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 정권에 저항하다 구타와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춘천 지역의 5.18 관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나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공청회나 열어대니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이어진 사무실 항의 방문. 김진태 의원 때문에 춘천에 사는 게 부끄럽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국수를 지금 먹지 않는다고 전국에서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었죠? 예. 춘천의 수치야. 이 사람이 춘천 시민들한테 사죄를 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5.18 동지회는 김진태 의원이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 있었습니다. 비난이 쏟아진 5.18 공청회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여론조작 선거는 무효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진태 의원. 최근 일련의 행보가 전당대회를 겨냥한 의도적 행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한 모의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고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검용 모의 신분증을 기계에 넣자 선거인 명부 대조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지문을 입력하거나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출력됩니다.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통신망과 기기를 점검하는 모의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도내 각 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100곳의 수장을 뽑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와 어깨띠, 전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하고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 등도 금지돼 있어 출마 예정자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게 관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선거를 뿌리 뽑는다는 의지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액이 3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금품 등록을 적용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명함배부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관위가 경고 5건, 고발 2건을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강릉시의 올림픽 특구 민자 사업으로 6곳에 대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그중 절반인 3곳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에 맞춰 강릉, 경포와 강문동, 옥계면, 금진리에는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1단계 올림픽 특구 민자 사업으로 올림픽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2천여 개 객실이 확보되면서 여름철 피서객 수용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곳은 사업 진척이 더딥니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사업은 준공 시점이 지난해 말에서 오는 2022년 말로 4년 늦춰졌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샹차오 홀딩스는 지난달 강릉시에 진입로와 교량 개설 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실질적인 공사 진척이 없으면 사업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문과 안현동 일대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올 곳은 최근에야 인허가를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인데 사업 진척은 지켜봐야 합니다. 강릉시는 경포 도립공원 해제 지역을 2차 올림픽 특구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반만 완료된 올림픽 특구 민자 유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동해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붉은대게 어획량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어획량을 봤더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겨울 오징어가 한가득 잡혀 올라왔습니다. 새해 들어 오징어 어획량이 늘며 가격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라 할 수 있는 오징어와 붉은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4년 9,460톤에서 2015년에는 7,600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3,015톤이 잡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붉은 대게도 2015년 18,000톤에서 2016년 16,000톤으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8,200톤에 그쳤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는 거야. 똑같이. 그전에 우리들도 요 작은 배 가지고 오징어 잡으러 다녔잖아. 근데 뭐 아예 이런 배 오징어 잡을 생각도 안 하는데. 중문집 배들도 뭐 대게가 없다고 맨 빈 배만 들어오더라고. 오징어와 붉은 대게는 최근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해 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북한 해역 중국 어선 조업과 과도어획 등으로 자원 상태가 악화되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과 어린 개체에 대한 불법 포획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오징어와 붉은 대게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 13일째 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늘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강원도는 이동 제한 해제에 따라 각 농가에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라며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내 시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19일 정월 대보름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 철원구는 행정안전부가 2월 중 대규모 축제나 행사 자제와 행사장 구역 구제역 예방 대책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정월 대보름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차단 방역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횡성구는 해마다 열던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정월 대보름 용물 달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망월제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화포럼과 장애포럼에 이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평창포럼이 내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펼쳐집니다. 유엔과 NGO 등 세계 각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평창포럼에서는 지식의 경계에서 바라본 지구 미래를 주제로 미래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와 인류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평창포럼은 기상이변 등 변화를 진단하고 인문과학적 방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출범해 올해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도내 교원의 정기 인사가 3월에서 1월 말로 앞당겨지면서 2월 한 달 동안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 준비가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를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으로 지정해 교사들이 새로 발령받은 학교에 가서 업무 분장과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2월 마지막 주는 새학년 준비 기간으로 정해 3월 초부터 안정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9도, 영서 지역은 1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1도에서 3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 양구와 화천, 철원,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릉과 동해, 삼척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는 이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조금 전 7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설악산 등 도내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출입이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됩니다. 설악산은 백담사에서 대청봉과 마등령에서 한계령 등 15개 구간이 통제되고 태백산은 대덕산에서 분주령 등 17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또 오대산은 구룡폭포에서 동피골 등 7개, 치악산은 8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출입 통제 기간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가 면허 발급 심사 중인 플라이 강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 지원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의 조종사와 승무원 등 인력 확보와 양성을 돕기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원 추진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항공사 설립을 추진 중인 플라이 강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 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삼척시는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있는 원더급 주민 2,200여 세대에 연간 17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연료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 세대에 도시가스비나 복지카드로 지급하고 가스공사의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